안녕하십니까. 발표를 맡게 된 정남자 교정원입니다. 잠시만요. 불 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예, 너무 어둡네 진짜. 이 정도가 딱 좋은데? 네, 그 앞서 발표하신 그 박진영 부장님의 주제 실에 대한 부분인데 실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. 목차는 연구 배경 목적, 실에 대한 개요, 실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결과, 그 결론을 시사점하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. 연구 배경의 목적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유나 소교학에서 이 실에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정유 소교학 플랜트에서 실 그 공정 제어 시스템, 그러니까 시스죠, 안전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, 또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디지털 차세대 스마트 기술과 융합되어가지고 이런 그 시스 공정 제어 시스템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또 실에 대한 IC 코드가 많이 개정이 됐고 16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실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, 특히 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법들, 새로운 기법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있어서 이 선행 연구 논문을 국내외 70편을 제가 좀 리뷰를 했습니다. 리뷰에 대한 주제별을 분석하고 학술지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내보고 또 시기열적으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도 분석을 했고요. 거기에 대한 시사점도 줄였는데 실 관련 연구에서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, 그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떤 연구 방향을 계획하는지 이런 데에서 연구 배경 목적이 되겠습니다. 실 개요는 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실은 안전 무결성 등급이고요. 그 시스 안전기장 시스템에 이루어진 그 시스템이 정해진 시간의 모든 조건 하에서 특정 펑셔널 세이프티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확률의 범위를 실 1에서 실 4까지 ISS 기준하고 있습니다. 실은 1에서 4까지가 있는데 저요구 작동 모드, 고요구 작동 모드. 저요구 작동 모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미만 정도 작동하는 거고, 고요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상이 되는데, 보통 청유학 플랜트에서는 저요구 모드에서 합니다. 그래서 실 1은 실 4보다 더 신뢰도가 낮고, 반면에 실 4가 제일 신뢰도가 높은데, 그 작동 요구 시 평균 고장 확률 PFD가 10,000분의 1 정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. 실 개요에서 이제 앞서 그 PNID가 설명을 했지만 보면은 이 시스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. 센서가 있을 거고, PLC 판넬이나 DCS, 그다음에 그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 밸브. 예를 들어서 이 배관에 연료가 투입되는데 조성이 오버스펙이다. 그러면 그 로직 서버에서 그 신호를 보내서 밸브가 차단되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의 최소 단위의 시프, 이 시프들이 모여서 이제 시스라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실 스터디의 절차인데요. 대상 공정을 선정을 하고 하잡 등 공정 요소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실 스터디의 가장 메인인 실 타깃 실을 선정하는 클래시피케이션, 그 다음에 리전트 실을 계산하는 PF들이 계산해서 하는 실 베리피케이션이 있는데, 이 클래시피케이션도 IEC에서 규정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알라, 리스크 그래프, 리스크 매트릭스, 로파.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리전트 실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데, 릴라이버티 블락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든가, 이면 시스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. 많게는 뭐 몇백 개, 몇천 개 정도의 시프들을 각각 센서, 로직 설버, 파이널 일리먼트의 모든 개장 설비들의 고장 주기라든지 신뢰도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야 PFD가 계산되고 이 에버리지에 대한 PFD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블락 다이어그램을 한다든가 폴트 트리 아날리시스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마커브 체인을 한다든가 이런 게 IEC 코드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기존 기법들 외에 신규 기법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개발해서 실증 연구까지 하는 형태로 논문이 많이 있는데, 그 70편의 선행 논문을 이제 좀 학술지에 분류를 해봤는데요. JLP, 손실 관련이고, 또 RES, IE, 여기서 한 25% 정도의 학술지에서 실 관련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. 70편에 대한 내용이고요. 그러면 이제 학술지에 이제 그 등급을 보니까 약 한 50%가 SCI급, 스카퍼스가 한 7%, 중복까지 하면 한 55% 정도가 SCI나 스카퍼스에서 게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. 70편의 연구 주제별 분석입니다. 보시다시피 약 90%,
그러니까 실 클래시피케이션, 베리피케이션 각각 하는 연구 논문도 있고 두 개를 한 번에 다 진행하는 연구 논문도 있었습니다. 그 연구 논문이 70편 중에 한 90% 정도가 거기에 대한 주제였고요. 뭐 간단하게 실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적용한다는 부분 한 10% 정도 있었습니다. 그 연구 주제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세부 주제 분석인데요. 앞서 말씀했던 IC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법들, 타깃실을 선정하는 기법들 하자, 로파, 리스크 그래프 비중이 약 82% 정도의 기존 기법을 썼고 어떤 타깃실을 관련해서 새로운 기법을 적용했던 게 한 14% 정도가 논문이 있었습니다. 세부 주제에서 실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 주제인데 마찬가지로 앞에 타깃실처럼 리조트 실을 구하는 기존 기법들 또 단순 아주 단위 공정에 대해서 단순 PFT 계산 어쨌든 기존 기법을 이용한 게 한 74% 정도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신규로 했던 게 한 26% 정도가 됐습니다. 보시다시피 앞에 클래시피케이션도 기존 기법이 한 80%, 베리피케이션도 한 기존 기법이 한 70% 정도 됐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을 같이 연구한 논문에서도 기존 기법이 한 60%, 신규 기법이 한 18%. 전체적으로 기존 기법이 한 70%에서 80% 정도의 활용이고 신규 기법에 대한 개발은 아주 미비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시기열적인 분석인데요. 저희 실 관련 코드가 미국의 ISA S84가 1990년대 처음 개정이 됐고 IC 61508, 61511이 각각 2003년, 2010년, 최근 2016년에 개정이 세컨드 버전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맞춰서 약 2013년 이후로 실 관련 논문들이 급격하게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. 현재까지도 매년 한 2건에서 한 3건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. 이런 연구 선행 70편의 연구 선행 논문을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실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 베리피케이션도 그렇고 약 80에서 70% 정도의 기존 기법을 활용을 했고요. 기존 기법에 대한 간략한 핵심 자료를 넣었지만 신규 기법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클래시피케이션은 다이나믹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몬테카를로 기법을 매틀렛 그래픽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활용해가지고 기법을 아예 개발을 한 겁니다. 약간 퓨전 형태로 개발했고요. 그 다음에 아예 동적 시뮬레이션 아스펜 플러스를 연계해가지고 실 기법을 타깃실을 한 거를 또 아예 개발했고, 그 다음에 리스크 그래프 기법, 기존 기법을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퍼지 리스크 그래프 형태로 해서 실증 사례 연구로 이 리스크 그래프로 해가지고 타깃실이 얼마고 이걸로 좀 새로운 기법을 했더니 타깃실이 얼마다 비교해서 뭐가 더 타당하느냐 이런 형태로 했던 것들이 대부분 신규 기법으로 제한된 내용들입니다. 베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존 기법이 있는데 신규 기법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기존 기법이 마크업 체인에 대한 또 변형입니다. 마찬가지로 어떤 공정에 대해서 기존의 마크업 체인하고 해서 타겟 리저트 실을 PFD 계산 값이 얼마인데 저렇게 기법을 다시 해봤더니 얼마인데 좀 더 타당하더라 이런 형태의 내용이고 FT에도 마찬가지로 좀 변형을 했던 거고요. 이건 아예 새로운 절차, 수학적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약간 수학적으로 PFD를 또 계산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다, 정밀하다 이런 형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한다든가 또 아예 다른 또 패트리 네트 모델이나 기존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병합해서 어떤 새로운 기법을 제안했던 형태의 신규 기법들의 논문들이 있었습니다. 결론입니다. 이 시사점으로는 리뷰 70편을 리뷰를 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는 사실 목적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이 있고 박사과정의 이제 논문 주제로 어떤 실 주제를 잡았는데 큰 분류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한계점이 있는지를 살펴봤던 거고요.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의 실 논문들이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베리피케이션이든 기존 기법이 한 70% 이상이 됐다. 우선 신규 기법은 사실 미비한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도 약간 신규 기법의 현황하고 또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신규 기법을 조금 변형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타깃실을 선정을 한다든가 조금 더 디테일한 공정의 특성에 맞게끔의
PFD를 계산할 수 있는 기법들을 좀 개발을 하고자 그런 시사점을 또 제시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증 사례 연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기존 기법과 신규 기법의 비교 분석을 해서 또 그 선행 기존의 논문들에 대한 실증 사례 연구의 어떤 공정이나 설비들이 어떤 거였는데 또 다른 공정에서는 또 어떻게 기법들이 결과가 나오는지 그게 만약에 타당성이 확인됐으면 국내의 어떤 그 포샤 가이드라든지 기술 기준까지 제안하는 형태로 연구 주제를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죄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모든 논문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는 생각을 안 되고요.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바이에시안 분석기법하고 몬테카를로 분석기법을 썼다 이거죠. 그런데 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100% 완전 정량적인 분석기법이 아니거든요. 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정량적으로 하는 기법인데 거기다 몬테카를로 써버리고 바이에시안 썼다는 건 결국 그거를 완전 정량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실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잘못 이해하고 쓴 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예,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?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보다는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C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각 인테그리티 레벨의 그 확률이 그러니까 미티게이션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임팩트를 어떻게 데이터 자체가 다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잖아요 사실은.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여서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각각 그런 밸류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제 미티게이션 시스템들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뭐 다 이게 그 경우의 수 같은 거라서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뭐 기법 자체는 다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